지난 화요일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통장 잔고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보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확 느꼈습니다. 돈은 사실 돈 자체가 아니라는 것. 돈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 세우는 가정들, 주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결국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를 만드는 게 올바른 투자나 완벽한 부업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시작은 훨씬 이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 이전에 머릿속에서 은밀하게 돌아가는 패턴들이 먼저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는 게 많아서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내부 대화, 즉 자기 자신과의 생각 패턴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복리의 마법도 100번 들어도 실제로 돈을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둘 사이의 간격,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전술을 배우지만 정작 그 전술들이 올라앉는 정신적 토대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기초를 점검하지 않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동네, 자란 문화는 부족감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물려줍니다. 그런 믿음들이 배경에서 여전히 돌아가며 보이는 기회들을 필터링합니다. 그래서 부를 만드는 사고방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연과 민준이 같은 회사에서 같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수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특별 수입이니까 나를 좀 챙겨야겠다. 반면 민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들어온 돈이네. 어디에 넣으면 더 커질까? 차이 보이시죠?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레이밍의 차이입니다. 수연은 돈을 과거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봅니다. 민주는 돈을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도구로 봅니다. 같은 돈, 전혀 다른 정신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복리처럼 쌓입니다. 금전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요. 오늘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내일, 다음 달, 5년 뒤의 태도를 만듭니다. 작은 생각이 장기적인 습관이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 저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뿐 아니라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생각 패턴을 몇 가지 공유합니다. 그중 하나를 저는 미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미래 기억은 미래에 후회할 자신의 감정을 지금 상상하고 그 감정을 현재의 의사결정 도구로 쓰는 능력입니다. 물건을 사기 직전에 지금의 기분뿐 아니라 다음 화요일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의 기분까지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12월에 여유 자금이 없어서 후회할 모습을 상상하면 그 느낌이 지금 행동을 바꿀 만큼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사람은 현재 감정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라서 뭔가를 사서 기분을 달래고 지루해서 스크롤하고 쇼핑하죠. 미래를 피하는 태도도 비용이 있습니다. 회피하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미래가 찾아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패턴은 기회 포착력입니다. 기회 포착력은 장애물 대신 가능성을 보는 능력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수입이 적다, 청구서가 많다 같은 한계를 봅니다. 반면 부를 쌓는 사람들은 작은 틈새를 스캔합니다. 다시 배분할 수 있는 작은 항목들, 최적화할 수 있는 비효율들을 찾죠.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마진을 찾는 겁니다. 늘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건 마법이 아니라 감정적 지출과 전략적 지출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생각 도중에 자신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정말 원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의 감정을 해결하려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건 기술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단,
속도를 늦추고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너무 바쁘거나 산만해서 그걸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 패턴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돈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불확실성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돈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더 많은 돈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 결과가 괜찮게 흘러가도록 스스로를 위치시킬 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습니다. 절박함 때문에 반짝이는 기회만 쫓지도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인내합니다. 가는 길에서 방법을 찾아낼 거라는 믿음으로 장기 게임을 합니다. 이게 반응적 태도와 응답적 태도의 차이입니다. 반응적 결정은 감정과 긴급함에 끌려갑니다. 응답적 결정은 인식과 의도가 이끕니다. 그럼 어떻게 이 패턴을 바꾸기 시작할까요?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찰에서 출발하세요. 돈에 대해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통장을 볼 때 당신 머릿속에 흐르는 내러티브는 무엇인가요? 자신을 피해자라고 보나요? 아니면 벗어나려는 영웅으로 보나요? 돈에 약하다고 스스로 규정 짓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전 연습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 구매 직전이라면 5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통해 실제로 얻으려는 건 무엇인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결과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종종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지루함에서 벗어나려거나 내가 중요하다는 증거를 얻으려 하거나 통제감을 느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면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얻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작은 금액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세요. 인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뇌를 기회에 감지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가령 15,000원짜리 잊고 있던 구독 서비스는 금액이 아니라 낭비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5만 원을 저축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건 단지 5만 원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주체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연습입니다. 비밀은 이겁니다. 뇌는 큰 숫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패턴을 이해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훈련하면 나중에 큰 금액에도 그 기술이 일반화됩니다. 불을 쌓는 건 긴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대부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 자신과의 대화, 던지는 질문들, 승패에 부여하는 의미가 실제 행동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모두를 완벽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조정으로 돌아가는 습관들을 들여다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습관을 알게 되면 바꿀 수 있고, 바꾸면 다른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감정적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 로봇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건강한 돈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안은 줄고 통제감은 늘고 진짜 원하는 삶을 만들 역량이 커지는 것.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